앞으로 딱 5주, 이 기간에 미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갈지 아니면 극적인 반등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죠.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쏟아질 데이터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지난 8주 동안은 시장이 뭐랄까 되게 조용했거든요. 큰 움직임 없이 잠잠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요함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핵심 경제 보고서들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5주간의 변곡점입니다. 도대체 왜 앞으로의 이 몇 주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연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날짜들에 발표될 지표들이 다음 금리 결정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고 경제가 너무 뜨거운지 아니면 차갑게 식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AI 도미노입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 전체가 기둥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어떤 전문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제 전체가 낙타의 다리 위에 서 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AI 버블의 위험을 아주 현실적이고 위태롭게 느끼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낙타의 다리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샘 올트먼이 제안했다고 알려진 무려 1조 4천억 달러짜리 AI 투자 계획이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기술주 시장, 나아가 시장 전체의 희망이 사실상 이 계획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들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걸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 사모펀드 시장까지 충격이 번지고 결국엔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으면 당연히 최고의 희망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이 바로 나이키 수시 회복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나이키 로고처럼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하는 패턴을 말하는 건데요. 최근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관찰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V자 반등처럼 급격하지 않아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회복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리는 겁니다. 과연 미국 노동시장도 캐나다처럼 이 멋진 나이키 수시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들이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힌트가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말고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거요. 이번 섹션에서는 이런 시장의 소음들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 차이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부채 얘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시각이 부딪힙니다. 왼쪽처럼 빚이 사상 최대래,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일반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오른쪽처럼 부채 총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빚의 총액 자체는 지금이 역대 최고지만 우리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이자 부담은 어때요? 과거 80년대나 90년대 불황 때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많아졌지만 그걸 감당할 체력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죠. 이것도 시장이 흔히 빠지는 착각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한 0.25%포인트 정도 내리면 막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고용시장이 진짜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의 금리 인하는 솔직히 아무런 효과도 없는
너무 미미하고 뒤늦은 조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돈을 찍어내는 그런 비상조치를 발동시키는 최후의 카드는 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그 단 하나의 조건, 그 비상 트리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게 만드는 조건은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고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대규모 해고 사태입니다. 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지는 것. 이게 바로 연준이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시장에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유일한 비상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몇 주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딱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의 현재 시장에 대한 입장은 10점 만점에 딱 5점, 중립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지 말고 일단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앞으로 나올 몇 번의 미국 고용 보고서. 둘째, 그 보고서에서 나이키 수시 같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 올트먼의 AI 투자 계획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자잘한 뉴스들은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데이터라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냉정하게 움직이겠죠.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시간입니다.